네, 대받고 싶은 목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포트 누적 수익률 현황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장 마감가를 기준으로 한 누적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선두는 장대진 부지점장께서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고요. 수익률 역시 3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 최승현 대표와 3위 허준 대표 수익률은 다소 하락을 했는데요. 각각 12%대와 7%대로 감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순위 이어집니다. 1위에 올라와 있는 정수재 이사의 종목 EG, 수익률이 무려 50%대로 상승했습니다. 4위 모빌리언스와 5위 삼성 SDI도 정수재 이사의 편입 종목인데요. 이 세 종목의 수익만 더해보자면 총 70% 수익을 독차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2위 실리콘웍스와 3위 일진디스플레이 모두 김용준 전문가의 종목들이죠. 꾸준히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포트 변동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소장의 변동사항입니다. 기아차가 오늘 추가 매수에 들어가면서 비중 50%로 확대가 됐고요. 네, 이어서 최승현 대표 변동사항 이어집니다. 지난 7일과 9일에 각각 매도 처리가 됐던 웅진에너지와 크루셜텍, 손실폭에 약간의 변화가 있네요. 그리고 컴투스의 경우에는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편입 대기 중입니다. 시초가의 50% 비중을 담을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변동사항입니다. 웰비스가 오늘장에서 2.41% 수익으로 이익 실현됐고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 매도 처리가 됐네요. 12.5%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허준 대표의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 이어집니다. 첫 번째 종목 동부 라이텍이고요. 시초가 매수로 50% 비중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능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매수 대기 중인데요.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편입 시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용 차장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산업이 오늘장에서 손절 처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포트에서 전량 제외가 됐습니다. 네, 오늘장 매수 종목으로는 스티플라워가 있네요. 목표가 13,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내일장 신규 종목으로는 동부 로봇을 내어주셨습니다. 시초가의 50% 비중 담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장대진 부지점장의 변동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신흥기계 이 종목 오늘 전량 매도했고요. 금요일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시초가 매수 예정이고요. 비중은 3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분들의 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포트부터 살펴볼 텐데 현재 지금 세 종목 보유 중이시네요. 내일 좀 변동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마지막 풀 배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등이 되나 4등이 되나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우선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다 내일 매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승 탄력이 오늘 장중에 좀 22,000원대 정도까지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종가 부근에서 밀렸던 동원수산 내일 아침 그 시초가에 전량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도 오늘 좀 장중에 반등 시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좀 한 7,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내일 시초가에 매도 처리를 하고요. 네. 이제
제가 우선 신규 편입할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내일장 일단 종목을 많이 좀 교체하실 예정이시네요. 네. 네, 어떤 종목을 새로 담으실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안철수 연구소를 다시 시초가에 50%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근혜 테마주라고 하는 소위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 장 막판에 다 급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안철수 연구소를 매수로 할까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요. 재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금감원에서 정치인 관련 급등 테마주들을 조사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아마 이 관련 테마주들이 다 급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비대위 구성이라는 재료 노출로 인해서 전량 차익 실현, 주포와 세력들의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네. 있고요. 박근혜 전 대표 테마주와 안철수 연구소는 서로 이렇게 그 극과 극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도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장 막판에 그 선거 관련 테마주들이 급락하는 것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럴까요? 네. 네, 보시면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확 급락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13만 원대를 이탈하면 저가의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2만 5천 원 단기 지지선이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요. 14만 8,200원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50% 비중으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손절가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철수 연구소 굉장히 전에 포트 한번 편입을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그런 종목인데 내일 재편입 시도가 있을 예정이고요. 한 번 또 재편입했던 종목 동원수사는 내일 또 매도를 하실 예정인가 봐요. 네, 네. 제가 보기엔 2만 5천 원대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상승 탄력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원수사는 매도를 하고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장중에 25% 범위 내에서 편입이 됐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추가적으로 25%를 더 편입을 해서 안철수 연구소 50%, 인피니트 헬스케어 50%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면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17,000원 기록을 했는데 전의 종가의 신고가가 이제 16,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000원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적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사흘 연속 거의 2천만 주대 거래가 터져줬습니다. 네. 그리고 강력한 반등 신호가 나왔고요. 아마 내일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15,900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15,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장중에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게 매물 소화 고점에서 매물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될 거고 그래서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또 장대 양봉 이후에 한번 눌러주는 음봉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는 25% 추가 매수가는 15,500원. 네. 장중에 잡히지 않으면 종가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네. 헬스케어는 그 의료 영상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M&A 관련주도 계속 보유가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철수 연구소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두 종목을 50대 50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네, 25% 비중을 추가하면서. 네. 그런데 지금 또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타이거 대표님 때문에 매수를 했나 봐요. 네. 내일 이제 매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뭐 괜히 샀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냐고 지금 네. 질문을 주셨어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보겠습니다. 봐주시죠. 예.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예,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보면은 9%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장에서 680만 주가 거래가 터지면서 2%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만약에 이게 단기 고점이라고 한다면 뭐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 부분에 매물대가 좀 있긴 합니다. 12,800원, 13,000원대 부분만 돌파할 수 있다면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 그 바닥권에서 강력한 거래를 실으면서 반등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의 태양광 투자와 관련돼서 네. 테마도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네.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뭐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자. 계속 보유한다면 15,000원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현 대표님께서는 원래 일요일 출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은 장대진 부지점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계시고 그냥 일요일마다 관심 업종이나 종목을 주고 계시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하시죠. 농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농심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네, 빠졌는데 아마 주요한 뉴스가 발표된 건 아실 거예요. 그 삼다수 관련이죠. 삼다수에 대한 매출 계약이 이제 그 취소된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네. 정확하게 2012년 3월 15일 날 해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계속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삼다수가 이 농심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3%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만약에 해지가 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약 9에서 10% 매출 감소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선제적인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조금 뭐 다소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삼다수에 대한 매출 그 계약이 어쨌든 뭐 공시한 걸 보게 되면 농심에서는 3월 15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제주도죠. 네. 제주도 그 특별자치 당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만약 삼다수 매출이 빠진다 하더라도 농심이 갖고 있는 뭐 업계 1위적인 품목도 많고요. 또 앞으로 내수라든지 이런 쪽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은 시간이 가면서 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네. 유니드인데요. 유니들은 그 OCI의 계열 회사죠.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봐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A가 11%대 이상인 나름 탄탄한 화학회사입니다. 특히 가성칼륨으로서 업계 1위죠. 최근에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뭐 계속 유지하고 싶고요. 그 유니드가 기업 전망 자체가 양호하고 또 기술적으로 5,000원 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내려갈 수 있다고 이미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현저가는 5,000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성칼륨 얘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얘기할 JC 케미칼 쪽에 죄송합니다. 그 JC 케미칼 쪽을 말씀드리면, 네. JC 케미칼은 그 바이오 디젤 전문 제조 회사죠. 그리고 그 현대오일뱅크의 전문적 내수에 100% 납품을 하는 회사고 최근에 그 군부대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디젤은 2012년부터 의무 혼합 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바이오 그 디젤 쪽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성장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는 100% 내수 회사입니다. 따라서 뭐 해외 어떤 영향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안 받겠죠.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름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좀 작은 종목이죠. 네. 그래서 목표가 6,000원이고요.
손절가 5,000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 JC케미칼이. 하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기타 사항을 보게 되면 자산가치 대비 좀 주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입 포인트를 잘 잡으면 나름 똘똘하게 네.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종목들 AS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농후바이오 뭐 FTA 네. 피해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네요. 네. 네. 그 농후바이오 그러니까 저가 글쎄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전략이고요. 네. 제 판단이니까 뭐 제가 그 여러 사람한테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지 아니면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이렇게 봅니다. 그 중국 쪽의 그 내수에 좀 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정도 그 세계적인 어떤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걸 해칭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적절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익 모멘텀을 끌어낼 수 있는 업종이 뭘까? 그 전까지는 저는 화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화학, 정유, 뭐 자동차.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반영을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화학 업종이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중에서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농화학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산물 쪽, 농업 전략 농업 쪽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후바이오인데요. 농후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종묘 그 전문 회사죠. 그리고 저는 그 농후바이오가 그 중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점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종묘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특허적인 부분도 있고 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좀 어렵지만 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관련주 그동안 시장에서 참 얘기가 여러 종목 많이 나왔었는데 농후바이오를 네. 또 중국 관련주로 보고 계신 분은 제가 좀 처음 뵌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일리가 있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 관심 종목 한 네. 가지 더 가지고 나오셨는데 선진지주 이 종목도 좀 생소한 종목이네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익숙한 종목은 아니었는데 그 선진 그 지주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중소형주를 좀 요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이 그 디스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장 가능성은 뭐 아무래도 그 조금 이 중소형주보다는 요새 같은 시장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네. 물론 이 전략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어떤 향후 좀 작지만 단단한 회사, 또 작지만 효율적인 회사,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진국 시장보다는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공업화를 치닫고 있지만은 농업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국보다는 앞서 있는 이 농업 기술이라든지 농업 관련 제반 어떤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일부 전폭적이지는 않겠지만 틈새 시장으로서 일부 곽광받지 않을까 이런 선택에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이 선진 지주는 주식회사 선진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돼지고기 관련주 선진의 네. 지주회사일까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선진 지주는 저는 매수가를 한 2만 원 정도 내외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 농후바이오, 선진지주 이렇게 두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 두 종목 다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 두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내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타이거 대표님 주말에 강연회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인데요. 강남구 삼성동 주민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제2의 안철수 연구소, 그다음에 제2의 네. 삼양식품이 될 수 있는 급등 테마주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역시 좀 전에 뭐 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형주, 내수주들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망주들 그리고 2012년 새해 시장 전망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거 대표님 요즘 뭐 수익률 좋아지면서 많이 팬분들 생기신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변동상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